오늘 오후 3시경 브롱스의 한 병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여성 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범인은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인내는 끝났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재협상도 공식화했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드 파크 시의원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원유봉 출마자에 대한 후보 자격 법원 심리가 오늘 버겐카운티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원유봉 후보 측은 버겐카운티 선관위가 원 출마자에 대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따졌고,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버겐카운티 선관위 측은 이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은 채 후보의 추천인 중 13명에 대한 오류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추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연방하원이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해 연방정부가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추방된 불체자가 또다시 입국을 할 경우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이른바 케이트법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오후 8시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미국의 각 공항에 모여들었습니다. 뉴욕 JFK 공항 국제선 청사에도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임시 사무소를 열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뉴욕시 곳곳에서 전철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뉴욕주가 뉴욕시 전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에 따른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KBTV 뉴스9입니다. 오늘 오후 3시경 브롱스의 한 병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여성 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범인은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뉴욕 시경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경 브롱스에 있는 레바논 병원에서 이 병원의 전직 직원인 35살의 헨리 벨로가 의사복을 입고 5층 메디컬 센터로 침입해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총격으로 여성 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이 병원 의사도 포함됐습니다. 범인이 총격을 가하는 순간 병원 내에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놀란 환자들이 연기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인내는 끝났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30일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언론 발표를 했는데, 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기조와 관련해 솔직히 북한에 대한 인내는 끝났다며 북한 핵 프로그램에 단호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공동 언론 발표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재협상이 공식화돼 향후 양국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이날 미국은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 확대를 문제 삼으며 공정한 협상을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해 한국은 사드에 이어 한미 동맹과 관련한 또 하나의 난제와 마주하게 될 전망입니다. 한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해 한미 간의 협상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저지 펠리세이드 파크 시의원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원유봉 출마자에 대한 후보 자격 법원 심리가 오늘 버겐카운티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원유봉 후보 측은 버겐카운티 선관위가 원 출마자에 대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따져 물었고,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버겐카운티 선관위 측은 이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은 채 후보의 추천인 중 13명에 대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추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오늘 열린 원유봉 출마자에 대한 후보 자격 법원 심리에 대한 법원 내 촬영은 KBTV가 단독 촬영했습니다. 보도에 박소현 기자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 파크 시의원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원유봉 출마자에 대한 후보 자격 여부를 따지는 법원 심리가 오늘 버겐 카운티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원유봉 후보의 첫 심리가 이뤄진 오늘 당초, 심리 일정 시간은 오후 3시 30분이었지만 당일 법원의 갑작스런 변경으로 인해 심리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됐습니다. 이날 법원 심리엔 심리 시간이 돌연 바뀜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 이번 사안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날 심리에 참석한 버겐 카운티 클락 오피스 측은 원 후보가 받은 133명의 청원서 서명 공증 과정이 명백한 허위임을 강조하며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33명의 청원서 중 13명분의 청원서의 서명이 당사자가 아닌 대리 서명이라며 이에 따른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Now we have admissions by the proposed candidate herself that she did in fact submit a false affidavit, which was in violation of the appropriate statute. And as of today, we still do not have corrective affidavits submitted by the candidate before the court or having been submitted to the county court. 이에 대해 원 후보 측은 자신이 직접 받은 서명이 후보 등록 최소 개수인 44명분을 넘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쪽에서는 계속 프로시저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으니까 뭐 프로시저 갖고 계속 문제 삼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보호터의 그 정말 보호터가 원하는 걸 봐야 되는 게 맞는 판결 아닐까 싶어요. 이날 원 후보 측은 카운티 내에서의 심리 절차를 무시하고 곧바로 법원 심리로 넘어간 과정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카운티에 여러 번 문의를 했지만 카운티 측은 그저 기다리라는 대답만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진행된 심리 결과는 7일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KBTV 박수연입니다. 연방하원이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해 연방정부가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추방된 불체자가 또다시 미입국을 할 경우에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이른바 케이트법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이민자 보호도시 연방정부 지원금 중단 법안은 연방이민당국의 불체자 단속에 지방자치정부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 전과자가 추방된 뒤 또다시 미입국을 시도할 경우에 적발되면 최대 10년 징역에 처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의 핵심 업무인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등 영사 업무의 관할권을 국토안보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달 행정명령의 일환으로 서명한 메모에서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가 정부 개편을 추진하도록 했고 이 같은 아이디어가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8시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미국의 각 공항에 모여들었습니다. 뉴욕 JFK 공항 국제선 청사에도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임시 사무실을 열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공항에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발효하자 혹시 모를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공항으로 몰린 것입니다. 뉴욕 JFK 공항 국제선 청사에도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임시사무소를 열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어제 오후 8시부터 발효됐습니다. Even though it's considered a partial travel ban, it does affect people. It does tear families apart, and that we need to look at the lived impacts of this ban and consider that it's affecting the most vulnerable people right now. 최근 연방대법원이 조건부로 효력을 인정한 반이민 행정명령 세부 기준에 따르면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의 경우 미국 내 가까운 가족이 있거나 사업적인 연관성이 있어야만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가족은 부모와 배우자, 미성년 자녀, 성년 자녀, 사위나 며느리, 형제, 자매 등으로 한정됩니다. 또 이런 기준은 이들 나라의 비자 신청자들뿐 아니라 현재 입국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난민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항의 시위대가 모이고 있으며 가까운 가족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해 일부 주에서는 입국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며 반발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 뉴욕시 곳곳에서 전철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뉴욕주가 뉴욕시 전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에 따른 시급한 개선책을 촉구했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지연 탈선 등 각종 사고로 악명 높은 뉴욕 전철에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29일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시 전철 시스템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즉각적인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Today, to begin the expedition of the process, I'm going to sign an executive order declaring a state of emergency when it comes to the MTA, which will allow us to expedite many of the normal government processes. 쿠오모 주지사의 지시에 MTA는 30일 안에 조직 개편 계획을 마련하고 60일 안에 설비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90일 안에 모든 전력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약 1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예산 투입 시 절차를 간소화시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큰 대중교통수단 중 하나로 평일 평균 55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연한을 넘긴 지하철만 현재 700대를 웃돌고 신호체계는 대부분 80년 전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선로와 신호장비 등의 노후화로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지난 5년 사이 열차 지연은 3배로 증가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올해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안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미자동차협회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최대 4,420만 명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뉴욕시에서도 이번 연휴에 떠나는 이들을 5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올해는 부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인 연휴 당일까지 뉴욕시에서 여행을 떠나는 뉴요커가 5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올해 독립기념일은 화요일로 주말 사이에 낀 샌드위치 연휴입니다. 이에 많은 직장인들은 연차를 쓰는 등 최대 4일 동안의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한편 전미자동차협회는 이번 연휴에는 미 전역으로 볼 때 4,420만 명이 50마일 이상 장거리 여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이 중 3,750만 명이 차량을 이용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에 비해 2.9%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자동차 여행이 늘어난 것은 가솔린 가격의 하락도 한 몫을 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뉴욕시장의 교육자치권이 2년 더 연장됐습니다. 뉴욕주 상하원은 어제 뉴욕시장의 교육자치권을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교육자치권은 시장이 뉴욕시 교육행정을 관할하도록 하는 것으로 뉴욕시는 지난 2002년도부터 교육행정 일원화, 투명성 등을 위해 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스템은 영구적인 것이 아닌 뉴욕주의회에서 이에 대한 기한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번에 기한이 2년 더 연장된 것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시장이 교육행정을 통제한 뒤 고등학생 졸업률이 크게 상승했고 학력도 높아졌으며 교내 범죄도 크게 줄었다며 자치권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장의 통제권이 사라지면 교육계의 혼란과 부패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뉴저지주에서 펜타닐 남용에 따른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펜타닐은 암 환자나 수술 직후 환자에게만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그러나 이 펜타닐이 제약사들의 지나친 마케팅과 일부 의사들의 손쉬운 처방전 등 심각한 오남용으로 관련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펜타닐은 마약 대용품으로도 오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스타레저는 2015년 한 해에만 펜타닐 남용으로 417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12년과 비교해 볼 때 10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2012년에는 펜타닐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42명에 그쳤습니다. 한편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펜타닐은 몰핀에 비해 80배, 헤로인에 비해서는 100배 더 강력하며 과다 투여 시 일반 마약보다 생명에 더 큰 위협을 줍니다. 독립기념일 모든 뉴저지 트랜짓 운영의 열차와 버스에서의 주류 반입이 금지됩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7월 4일 독립기념일 당일
주류를 불법적으로 반입했다가 적발이 되면 압수 조치를 당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지난 2012년 음주 난동 사건을 겪은 뒤에 굵직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열차 내 주류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전쟁 때 희생된 소녀들의 눈물 같다. 오늘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에 비가 내리자 제막식에 참가한 엘콜스 조지아주 공공서비스 장관이 한 말입니다. 일본의 극렬한 반대 속에 마침내 미 남부에 최초로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됐습니다. 애틀란타 소녀상 건립위원회는 30일 조지아주 애틀란타 인근 브룩헤이븐 시립공원에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브룩헤이븐 소녀상이 세워짐에 따라 미국에는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시립공원과 미시간주 사우스필드 한인 문화회관에 이어 세 번째로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번 브룩헤이븐 소녀상 제막은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애틀란타 주재 일본 총영사의 망언이 나오는 등 일본의 극렬한 반대 속에 이루어져 더욱더 관심을 끌었습니다. 미국 서부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주민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고온건조한 날씨 탓에 불길을 거두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대형 불길 속에 산과들이 잿더미로 변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등 미국 서부 30여 곳에서 잇따라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애리조나 북부에서는 이미 주민 2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고온건조한 날씨 속에 소방관 600여 명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2013년에도 큰 산불이나 소방관 19명이 희생된 곳입니다. LA 북부에서는 주택가 근처에서 산불이나 50가구가 긴급 대피했습니다. 콜로라도에서도 강풍을 타고 번지는 산불을 피해 100여 가구가 집을 떠났습니다. 일부 산불 지역에서는 민간인들이 드론을 띄워 진화에 차질을 겪기도 했습니다. 애리조나 산불 지역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트럼프와 시진핑과의 허니문은 끝났다는 해석이 미 언론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29일 중국은행에 대한 신규 제재와 대만 무기 판매 승인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자 나온 평가입니다. 미국은 지난 28일 2017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했고 이어 29일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대만에 13억 달러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또 같은 날 중국 단둥은행을 북한과 거래한다는 이유로 돈 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조치는 중국을 지렛대로 해 북한을 움직이려고 하는 시도가 사실상 실패한 데 대한 실망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어제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일정 등의 관련 기사를 전해드리면서 뉴저지 불꽃놀이 허용 법안 서명에 크리스티 주지사가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 올해 뉴저지주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불꽃놀이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기사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티 주지사가 관련 법안에 서명해 이번 기념일부터는 일반 시민들도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뉴저지에서는 불꽃놀이 기구를 16살 이상이면 누구나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순위파 무장 세력 IS가 최대 근거지인 이라크 모술을 점령한 지 3년 만에 패퇴했습니다. 이라크군이 어제 IS가 국가 수립을 선포했던 알루리 대모스크를 되찾은 뒤 모술 탈환 작전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라바디 이라크 총리는 현지 시각 어제 성명을 내고 모술 탈환 작전에서 거짓의 나라 IS가 최후를 맞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라크군도 IS 지도자 알바그다디가 3년 전 이날 국가 수립을 선포했던 알루리 대모스크를 탈환한 뒤 모술 탈환 작전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이라크군이 모술 탈환 작전을 개시한 지 8개월 만입니다. IS는 지난주 포위망이 접혀오자 세계적인 이슬람 유적지 알누리 모스크와 첨탑을 폭파하며 최후의 저항을 해왔습니다. 다만 모술 옛 시가지에 남은 IS 잔당을 완전히 소탕하기까지는 며칠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모술은 이라크 제2의 도시로 경제 수도로 불리며 테러 조직 IS의 돈줄 역할을 해왔습니다. IS가 최대 근거지인 모술에서 사실상 패퇴한 데다 IS의 상징적 수도격인 시리아 라카에 대한 탈환 작전도 이달부터 본격화되면서 IS는 존립에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2월 30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최근 오토바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경 티넥 근처 뉴저지 턴파이크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뉴저지 턴파이크 로컬 사운드 바운드 노선을 달리고 있던 오토바이 한 대가 크게 충돌했습니다.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경찰은 조사를 위해 해당 주변의 모든 노선의 통행을 금지시켰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오토바이 운전자 이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날 사고로 아침 9시까지 도로 통제가 계속됐으며 이로 인해 뉴욕 뉴저지를 오가는 조지 워싱턴 부근까지의 교통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브롱스 지역 식료품점에서 폭행 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저녁 10시경 서던 블루버드에 위치한 A&O 글로서리 가게에서 점원과 손님으로 온 남성 간의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손님으로 온 남성이 갑자기 계산대로 뛰어오르더니 돈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기기를 들어 점원의 머리를 내리친 뒤에 달아났습니다. 피해 점원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당시 감시 카메라를 공개하고 폭행 강도 사건의 용의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어제 새벽 브롱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목요일 새벽 4시 30분경 사운드뷰 섹션 내 웨체스터 애비뉴 근처에서 한 수상한 남성이 지나는 행인에게 다가와 금품을 갈취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도는 남성에게 총을 겨누고 현금과 금품을 요구한 뒤 갑자기 총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발사된 총알은 당시 근처 카페에 서 있던 36살 남성을 향했고 36살 남성은 총상을 입었습니다. 총을 쏜 강도와 이 강도의 피해를 입은 행인은 그 자리에서 달아났으며 이유 없이 봉변을 당한 남성은 상부에 총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강도 용의자가 회색 후드 재킷을 입은 흑인이라며 주변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장난감으로 아이들을 유혹해 유괴를 시도하려고 했던 남성의 체포에 경찰이 주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뉴저지 로렌스 하번의 클리프드 애비뉴에서 한 남성이 2명의 아이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과자를 사주겠다는 말로 꿰어냈고 이후 모자와 피제 스피너 장난감으로 아이들을 유혹했습니다. 이때 한 아이가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껴 주변 가게 점원에게 신고를 했고 점원은 이 남성에게 가게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가게에서 쫓겨난 남성은 도요타 세단을 타고 달아났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무사했으며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이 남성은 20에서 30대 사이의 백인 남성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공화당 내 반대파로 인해 트럼프 케어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자 오바마 케어를 먼저 폐지하고 추후에 입법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만약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지금 트럼프 케어를 통과시킬 수 없다면 그들은 당장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그 후에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가 올여름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 40만 명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합니다. 뉴욕주 교육국은 공립학교 등 뉴욕주 전역 3천여 곳의 기관에서 오는 9월 4일까지 아침과 점심 등 하루 2번에 걸쳐 무료 급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의 한 고층 빌딩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되면서 압류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맨해튼 중심부에 알라비 재단 소유로 돼 있는 36층의 빌딩을 압류해 매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검찰은 이 빌딩의 임대료 수입이 은밀하게 이란 정부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모바일 사용자가 가장 가까운 무료 와이파이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전 세계로 확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능은 해외여행 중이거나 특히 셀룰러 데이터가 희소한 지역에 있을 때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페이스북 측은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한 내용으로 꾸리겠습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뉴욕이 아니고 워싱턴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일정이 해병대 박물관에 설치된 장진호 전투기념비에 헌화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또 첫 번째 연설을 하셨는데 그에 관련된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죠. 문재인 대통령 워싱턴 방문이요. 첫날 첫 번 일정이기 때문에 아주 인상적이고 또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 특히 한반도 관련한 전문가들, 문재인 대통령 좀 낯선 분이잖아요. 미국에 관해서 미국에 뭐 온 적이 없다 막 이렇게 알려지고 그런데 그래서 다 호기심 있게 쏠렸는데 너무 멋있게 일정을 잘했어요. 처음에 가신 게 그 워싱턴 DC가 아니고서 버지니아 주에 있는 그 미국 해병대 박물관 조성된 데가 있어요. 그 박물관 안에 이렇게 공원에 그 장진호 전투, 그 흥남철수 이 얘기 있잖아요. 우리 국제시장인가? 네네, 그 영화에 맞습니다. 나왔던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패밀리가 그때 거기를 통해 그 흥남철수 작전을 통해 가지고 이제 피난민으로 내려오셨으니까 의미가 있죠. 커넥트. 그리고 올해죠. 올해 그 해병대 박물관에 그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준공을 했어요. 한 달 전인가 준공을 했죠. 한 2달 전에 준공을 했지 마치며. 거기를 갔으니까 미국의 언론들이 거기에 여론이 이렇게 쏠렸는데 거기 가가지고서 너무나 아주 그냥 그 첫 마디가 미국과의 관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가 뭐가 있다고 생각 안 하고 미국은 우리랑 가장 기본적인 그 동맹 국가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했죠. 내가 미국의 해병대 한 개 사단이 중공군한테 포위돼 가지고서 전멸할 위기에 놓여 있어서 군인들이 철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서 군인과 똑같이 피난민들을 책임지고 철수시킨 거 아닙니까? 미국이 그렇게까지 한국 국민을 사랑하고 그렇게까지 철수시킨 걸 거기서 살아난 내가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 첫 일정을 보고서 그동안 뭐 이렇게 우려하고 뭐 이 한미 관계 새 대통령은 이전에 비해서 뭐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우려되는 거를 첫 일정을 너무 멋있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우리 한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는 그 굉장히 안도감도 가졌죠. 잘못 끼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굉장히 인상적이고 첫 일정이 굉장히 시작을 잘했다 이렇게 봤고 또 그게 사실이고 그렇게 여론이 워싱턴에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일정을 시작한 겁니다.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예. 네네네, 그렇군요. 그 연방의회를 다녀오셨는데 그 의원들이 그 한국의 새 대통령을 보는 어떤 그런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그렇죠.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자기를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내 출신 국가의 국가 원수가 오면 환영해 주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난 한 10년 동안은 북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했고 지난 10년 동안에 한국의 지도부는 한국의 대통령은 그 좀 강경한 입장에서 한미 관계를 만들어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권력이 바뀌니까 의회에서는 좀 굉장히 좀 그 호기심 있게 보고 있죠. 의원들은.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안정이 우선이잖아요. 한국과 미국 관계의 안정, 평화 이 부분이 미국에 사는 한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케이스, 특히 그래스루트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여러 의원들을 만나면서 무엇보다도 한국의 새 대통령 환영해주고 한국과 미국 관계,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만 4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의 대통령 5년이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잘 가야 되는데 이 관계가 좋아야만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편안해지고서 열심히 일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서 정말 많은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한 열흘 동안에 의회에서. 그런데 솔직한 거는 미국의 의원들이 이전과 비해서 굉장히 좀 호기심 있게 보고 있죠. 예, 그런데 그러다가 대통령 특보 문정인 교수가 와서 한두 마디 좀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정책과 좀 엇박자 나는 발언을 해가지고 한국 언론이 다 그냥
이거를 침소봉대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한두 개가 또 미국 정치권에 전달이 되고 그래서 그런 걸 자꾸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서 저는 그래도 한인 밀집 지역에 있는 의원, 그레이스맨 같은 의원이요. 그다음에 시카고에 우리 그래스루트 운동하는데 슈나이더라는 의원이 나서고서 여기저기 의원이 나서가지고 한국은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내 지역에 사는 한국인들을 위해서도 의회는 한국의 새 대통령을 환영해야 된다. 잘 되게끔 우리가 노력하고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성명서도 내고 결의안도 내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안심하고서 잘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 의회는요 큰 군함 같습니다. 의원들이 다 갖고 있던 생각을 금방 어떻게 바꾸지는 못합니다. 좀 2, 3년 두고서 이 한국의 정부의 정책하고 이렇게 좀 잘 맞게 만드는데 미국에 있는 동포들은 한국에 있는 이 당이다 저 당이다 관여하는 게 직접 관여하고 그 정책을 지지하고 하고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은 여하튼 간에 미국의 한인들은 한국의 정부랑 협력하는 거죠. 이명박 정부 때는 이명박 정부랑 협력을 해야 되고 박근혜 정부 때는 또 거기랑 정부, 당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한국의 정부가 한국의 권력이 한미 관계를 잘해서 할 수 있도록 자기 지역 의원들한테 한국 정부의 정책을 아주 어필을 해야죠.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해서 한미 관계를 안정되게 만드는 게 우리들의 소임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의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7월 24일인가요? 우리 시민참여센터에서 예, 풀뿌리 이제 이번, 거기에 굉장히 네. 준비가 잘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 가서 의회에 있는 언론들한테도 그렇고 한국의 한인 언론도 그렇고 우리가 프레스 컨퍼런스를 하고 왔어요. 24, 25, 26 우리가 중요한 거를 한다. 어떤 걸 발표를 이제 하나 하면은 의원들이 상원 한 4명, 하원 한 20여 명, 굉장히 큰 대박입니다. 미국 의회 바깥에 의원이 2사람 이상 모이는 데가 없어요. 그 가까운 데라도. 그런데 이번에 한 20여 명이 모이면 드디어 연방의회에 아시안 중에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이렇게 결집된 정치력을 가지고 자기네들 목소리를 내는구나. 의원들이 오면 다 그걸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임팩트 있게 영향력 있게 이번에 이거 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는 뉴욕에 있는 뉴욕 뉴저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인들 이번에 저희가 연방 의원을 워싱턴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고 또 의원들 자기 지역 의원들을 나오라 그래서 이런 풀뿌리 대회 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함께 갈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은 하늘이 맑았습니다. 밖은 다소 덥고 습했지만 바람도 선선하게 불어 날이 대체로 좋았습니다. 한밤에도 날은 습하겠으며 바깥 기온은 75도대입니다.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는 날이 대체로 좋습니다. 하지만 저녁부터는 한두 차례 소나기 소식 보입니다. 내일 뉴욕 최고 기온은 84도, 최저 73도입니다.
일요일 기온은 최고 87도지만 벼치강의 체감 기온은 95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날은 대체로 무난하겠습니다. 바깥 활동하시는 분들 수분 보충 자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날씨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맑고 청명합니다. 이후 날이 다소 흐려져 곳곳 소나기 소식 보입니다. 기온은 계속 평년 수준 유지합니다. 한 해의 절반이 끝나고 벌써 7월입니다. 시원한 7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6월 30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